정치 좀 아는 단골들의 사이다 뒤풀이쇼 쉿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좀 열어봐 보겠습니다. 안주거리를 오늘도 풍성하게 들고 왔는데요. 가짜랄 김용민 형님, 법짜랄 박지훈 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 많습니다. 예. 네, 정말 많아요. 예. 우리 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네. 영은교회 예. 황상무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상무 안수 집사님이세요? 찾았더라고. 황상무 집사님. 집사님. 그 장로 다음에 안수 집사야. 안수 집사님. 예. 매우 높네요. 아니- 거기 또 그 교회에 우리 김영주 권사님도 아니 도대체 뿌리 있는 곳에서 뿌리 있는 인물들이 나왔는데 왜 다 모여 있네. 다 모여 계신 거예요? 네, 권사인지 집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황상무 이제 수석은 제가 좀 개인적 인연이 있긴 합니다. 이제 KBS 할 때 뭐 몇 번 사석에서도 봤는데 예. 그렇게 뭐 술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는 느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황상무 수석 발언을 보면서 저게 본인 개인의 발언일까 보다는 약간 대통령실 분위기가 아닌가.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저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 그렇죠. 옛날 얘기를 어떻게 예. 기억날 것도 아니고 예. 예. 갑자기 MBC 들어라! MBC 들어라! 예.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 아니 근데 그것도 하나 짚고 가야 돼요. 그 이미 돌았던 얘기긴 한데 정보사 시절 언급하면서 본인이 정보사에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방위는 맞습니까? 그건 제가 뭐 확인을 못 방위는 맞대요? 방이래 방이. 방위래요? 네. 아 근데 방위들까지 이렇게 막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별론데. 형도 방위예요? 이제 방위가 끝나고 예. 공익이 시작됐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인데 저는 이제 이런 말 하기 좀 예. 정말 뭐 군대- 제1기 공익. 제1기 제가 정말 공익. 죄송하지만 태초의 고참. 그냥 방위들은 그냥 이제 그런 군대 얘기 나오기 시작. 제가 이제 육군 소령 입장에서 육군 소령들 네. 입장에서 보면 아, 소령이야? 아. 저 소령이죠. 소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군가 하나 좀 넣어주세요. 예. 방위 이제 이런 분들이 막 군대 엄청 강하게 얘기하고 이럴 때 막 되게 약간 힘들어요 같이 있기가. 예. 또 황상무 형님 방위시잖아. 방위가 예. 방위가 정보사 나왔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보사 좀 나왔다면 최소한 부사관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하다못해 거기 현역병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보니 방위였더라. 그 방위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방위가 방위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고. 난 아, 누가 답답하네, 나한테 군 복무 어디서 했냐 그럴 때는 예. 공근했다고 그럽니다. 예? 공근했다고 합니다. 공익 근무예요. 공군 나왔습니다. 네, 공군. 그러면 사람들이 공군인 다 줄 알고. 공군인 줄 알고. 공근. 네, 공근. 공근. 어쨌든 우리 황상무 상무님께서는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게 대통령으로 하여금 받아들여지게 됐고 또 사실은 가장 그 뜨거운 얘기는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귀국이 생각보다 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서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귀국이 또 난리가 났는 게 네. 21일 날 이제 귀국 05시 30분부터 귀국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5시 30분 비행기, 6시 30분 비행기. 그래서 기자들이 밤새 공항에서 아, 뻗치기를 있었어요. 했어요. 뻗치기를. 근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표를 여러 개를 끊었대. 진짜요? 09시 예. 50분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서 예. 입국을 했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제가 기자 들은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BS 보도로 어젯밤에 아마 단독 보도 나왔는데 이미 예.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국내로 입국할 때 과연 몇 시에 들어오는가? 그렇죠. 그게 이제 기자들한테는 굉장한 그 관심이었죠. 약간 기자회견 같은 게 좀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근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된 것 같고 예. 저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종섭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종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 누군가가 이종섭이 막 던질까 봐. 약간 심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군인들을 제가 많이 알잖아요. 네. 김병주 느낌의 군인들은 심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종섭 예. 얼굴도 하얗고요. 눈매도 그렇고 예. 예. 약간 예. 말 잘 들은데 예. 내 할 말 만약에 안 되면 해버리는 스타일. 그런 불안감이 어딘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잘 부러지지 않는 스타일인데 내가 너무 못 견디겠으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얘기해버려. 얘기를 확 해버리는. 제가 이제 조사를 많이 하다 군인들 조사를 제가 했었거든요. 예. 군 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알아요. 요 놈을 어떻게 요리를 하지? 예. 근데 안 부러지는 애들은 예. 안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쉽게 부러진 애들. 살짝 담배 한 대 그 부러져요. 야, 이 대령인데 이 담배 한 대 부러지나? 네.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자 쪽이다. 저는 제 개인적 생각에 뭐라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후자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예. 대통령실에서 예. 그래서 불안했던 게 아닌가. 저희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좀 작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종섭 귀국했어요. 자, 이종섭 귀국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종섭 귀국 다음이 뭐냐? 요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갈래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공수처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정부 여당 쪽은 그러면 이제 다음 조치, 다음 전국에 등장할 어떤 이슈는 무엇이냐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종섭 출국 금지 요청을 공수처가 법무부에 한다. 요게 이제 하나 나올 것 같다라는 가능성 요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가 그 윤석열 정권하고 굉장히 그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막 반기를 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특정 소스가 언론사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공수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셨던 거죠? 김선규, 그렇죠. 수사 1부장 이 사람이 부장검사, 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전 감찰부장 감찰부장. 그 양반을 털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 대통령실하고 사이클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분이라고. 예. 그 양반이 한동안은 또 휴가 갔다가 돌아왔는데 예. 이 사람 통해서 적당히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종섭 사건은 이종섭이 참 등장을 한 게 예. 근데 이거 뭐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등장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거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부터 계속 이종섭 얘기만 할 거니까 언론은. 그리고 선거는 지금 보름 14일 남았다고 보기 맞아요. 한 20일 남았죠. 왜냐하면 사전투표까지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 따져보면 2주 정도 남았다고 보기 맞아요. 거의 2주라고 봤을 때 2주에 무슨 이슈를 덮거나 뭔가 막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재외 국민 투표까지 그럼 계산하면 그걸 따지면 다음 뭐 주 다음 수요일부터 주부터 시작이라서 바로 시작이에요. 뭐 사실상 일주일도 그래서 안 남았어요? 저는 이종섭이 사실을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종섭이 안 왔을 때 예. 오히려 더 이슈를 더 못 가져갈 줄 알았는데 예. 이종섭이 옴으로써 예. 이슈가 저는 더 커졌다고 봅니다. 요거 그럼 패착인데요. 귀국 자체가 패착인데. 패착인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동훈이 너무 원하니까. 그렇지. 지금 국민의힘 수도권에서 이종섭을 숨겼다고 난리가 났고 지지율이 그냥 뭐 두 자릿수로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으로서는 긴장했겠지.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이종섭을 빨리 부르는 게 정답이 아니다. 불러가지고 이슈가 계속 나오면 네. 감당이 되느냐? 예. 라는 얘기도 했다고 해요. 예. 지난 주말에 예. 이관섭 비서실장과 네. 또 한 명은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몇 명 있지도 않는데. 예. 이제 곧 망할 정권인데 뭐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뭐 머리를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관섭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도만 알면 돼. 이관섭의 몇 명? 예, 두 명. 두 명. 이관섭 포함해 두 명이 정무수석도 있었을 거고. 네. 전무수석 네. 누군가 전무수석이 한호섭이하고 이관섭하고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이제 가가지고 그 관저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야. 대통령님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충원을 하네 그래도. 황상무 날리고 예. 저기 이종섭이 불러드리고 예. 그랬다가 진짜 예. 한마디도 인용할 수 없는 비방용 멘트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경로했다는 설이 또 있나요 거기서? 개경로. 오. 개경로. 그냥 경로가 아니라 개경로. 이 새끼들 무슨 소리야? 예,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깨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중의적인 표현에 깨졌다인지 예. 아니면 뭐가 날라왔다든지 그는 알 수 없어요. 예. 여하간 굉장히 하여튼 큰 소리를 들었다고. 예.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디올백도 이제 보면 예. 디올백 어떻게 막아냈죠? 생각해 보면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있는 것처럼 1차전으로 몰아가면서 동시에 누가 이기나 이제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김건희는 빠져버리고 그렇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동훈이 약속 대련이다. 약속 대련은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아. 아닌데 예. 하여튼 저런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슈를 빼서 이슈를 숨김으로써 넘기려고 했던 방법 같은데 시간은 지금 2주밖에 안 남아 있고 문제는 한동훈 등등이 난리를 치니까 그게 못 이긴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한동훈도 사실 내가 봤을 때 판단을 잘 못한 것 같거든요. 뭘 알겠어요. 저랑 비슷하잖아요. 선거 안 한 저랑. 이게 이제 형님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김용민 형 한번 해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말이죠. 예. 그 일단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공천을 주고 주기 전이고 요거는 그야말로 화장실
들어가기 전 아, 나온 후 다르죠.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그러니까 다르죠. 막 완전 다르죠. 수도권 후보들이 그동안 윤석열이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했다가 다 해요, 다 해. 지금 아니. 때를 같이 해서 수도권 지지율이 좀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네. 너도 나도 그냥 자기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데 그 말 중엔 이것도 있었습니다. 네. 용산이 미쳤나 보다. 아, 그치. 조선일보에 네. 용산이 미쳤나 보다. 예. 이거 나오죠. 용산이 미쳤나 보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네, 그쵸, 그쵸. 네. 이용은 사실 어제나 말하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용, 김은혜, 여기서 이제 야. 어디 그래서 제가 표 앞에 장사 용산에서 없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정말 그것도 역시 경로했다는. 그것도 경고했다는 네. 설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좀 더 플러스하면 지금 비례 명단 네. 이것도 난리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쵸, 비례 그쵸. 명단에 주기환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주기환은 대통령의 아주 측근인 수사관 출신의 그쵸. 지금 광주 시당 도당위원장인가 광주에서 시당위원장. 있을 때 수사관도 했던 같이 그렇죠. 수사관 했고 심지어 동갑내기고 윤석열이 대구에 좌천됐을 때 같이 소주를 곁들였던 사이죠. 그렇죠. 이철규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철규는 뭔가 색깔이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철규가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났는데 어색해. 밀실공천이다 사천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아, 이 밀실공천 진짜 하나면 밀실공천 이건 말이 안 이래야 되는데 네. 밀실공천 화가 나면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화를 대신 내주는 느낌이에요.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한동훈 밀실공천 사천. 진심으로 화를 내는 밀실공천 사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밀실공천 사천.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이런 느낌. 화는 났는데 정말 화가 난 건지 네. 화가 안 난 건지 네. 딴 사람이 하는데 그치. 대신 화를 내주는 건지 예. 이게 법적으로 대리라고 네. 대리화를 내는지 뭐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예. 아마 명단이 완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주기환도 빠졌지만 듣기로는 뭐 여러 명들이 그 얘기 나왔으니까 명. 백현주, 백현주 나왔죠? 이윤선 그리고 민 YS. 예. 민영삼 민영삼. 네, 민 YS. 예. 그리고 네, 이 세 사람 좀 넣으라고 했는데 그 닷새 같지. 뺐어요. 아니 그 백현주 그 사람은 말이 많대. 지금 국악방송 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국악방송 할 만한 스펙인가 의문도 있고 이 정부 들어서 그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개인적 친분이 좀 있어서 네. 아니 친분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저기 진양의 누님이랑은 친분 없으세요? 손범수 형이라 알고 있어요. 아 그 저도 손범 선배님 알고 있습니다. 범수요. 예, 손범 선배님. 나 범수 형들 다 김범수, 손범수, 이범수 아니 다 하시네. 알죠. 예. 알긴 알죠. 물어보지 못했어요. 아 그 아, 이범수는 그 배우 이범수. 예. 아 그 이범수. 그런 대사가 나왔어요? 있어. 뭐 짝팬가? 아 짝패. 있어. 와 짝패 나. 제가 또 근데 사실 닮은 거는 그 이범수를 닮았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제가 또 충청도 출신이어가지고 아니 시방 뭐요? 아니 형님 나 섭섭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닮았다. 자. 아니 시방 형님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요? 아니 너무한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무 잘한다. 네, 제가 또 그거는 많이 봐가지고. 똑같이 시간이 있으면 사우나나 그치. 고거잖아. 고연기잖아. 같이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발 시멘트 담가버리고. 섭섭해 형님 왜 그러시요? 이거 제대로 해야지. 이거 그 부실공사 해가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네. 그런 거요. 아무튼 여러분들 짝패 영화 추천해드리고요. 범수가 나오긴 했는데. 범수 형들. 하나 그러고 읽었어. 보면 범수하고 하나 읽었을 때 많은 김범수 인연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또 네.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형님들께서 언급해주신 그 세 사람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다는 그 사람 말고도 우리 진양희 아나운서도 계시고 그리고 김행 저 여가부 그 얘기도 후보자도 있어요. 사실은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렸잖아요. 발표 전에 사실은 이제 한동훈한테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결과는 다 나왔고 네.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이철규가 네. 전화를 안 받네. 안 받았죠. 전화를 안 받아서. 네. 그 저기 예전에 미나의 노래 중에 예, 전화 받아. 예. 아무 말 말고 전화 받아. 제발 전화를 받아주세요. 근데 전화를 절대 안 받고 네. 마침내 그래서 윤재옥 원내대표 통해서 예. 3쿠션으로 연락해가지고 예. 한동훈하고 통화했는데 막 이철규하고 한동훈하고 예. 뭐 그냥 말싸움이 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둔다고요?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딱 예. 그거죠. 코멘트였죠.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이철규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화가 안 나 있어요. 음. 이철규는 잘 화가 안 납니다. 예. 화를 내지도 않을 뿐더러 예. 원래 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요 화는 다른 사람의 화다. 예. 대신 화를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격으로 화를 내주고 네. 있다. 근데 이철규가 한동훈한테 요구했던 사람 뭐 백현주, 임윤선, 뭐 민영삼, 그게 채널A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채널 A가 요즘 단독 참 많이 해요. 이런 요구를 했다. 그 채널 A도 예. 최수연 기자가 그렇게 특종을 많이 합니다. 계속 아. 특정 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예. 특정 인물 한 분 계시죠. 근데 한 번은 저 한동훈이 어느 방에 들어오는데 최수연이 그 앞에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 한동훈이 씩 웃고 예. 최수연도 씩 웃고. 아. 그 장면이 또 포착이 됐어요.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알만한 그런 아주 돈독한 사이여서 이 그 기자님이 단독하시는 네. 내용은 대부분 이제 어느 쪽에서 나왔을 거라는 추정이죠. 예, 그 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 네. Q 문서 아, 이렇게 그래요? H 문서라고 하죠. H 문서. H 문서. H 예. 문서?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런 그 한동훈이 네. 정보를 흘렸다는 건 뭐겠어요? 예. 대통령실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예. 항상문은 뺍시다. 항상문은 뭐 뭐 중요하지 이제 않은 것 같아요. 본질이 아닌 거 항상문은 같고요. 좀 예. 나갔으니까 빼고, 상관이 나갔으니까. 없고 방위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종섭과 지금 비례명단 이철규를 통한 네. 분노 표현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서로 매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매겨요? 뭐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매기고 윤석열 그렇죠. 한동훈 매겨요? 그래서 둘이가 어. 건널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 건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 한동훈이가 그런 말했잖아요. 지금 저 윤석열 정권과 이번 총선 예. 결과가 예. 아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운명이 서로 엮여 있다. 예. 공동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운명 공동체라는 네. 표현 나왔어요. 이 얘기가 그 유권자들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윤석열이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것도 했지만 사실은 조선일보의 대문짝만하게 나온 그 이번 총선 지면 윤석열 정권 망한다 이런 네. 표현도 아주 이런 표현을 왜 굳이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써버렸죠 그런 말들. 입 밖으로 내버렸죠. 네. 이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지금 그 조선일보 등 그 앞으로 예. 미래에도 장사를 할 예. 그런 언론들, 우리 사회 그 기득권의 요체 여기는 지금 한동훈 편에 섰어요. 미래 권력 편에 선 그런 거지. 것 같아요. 그런 것 근데 같아요. 그 유튜브, 네. 극우 유튜브 보십니까? 네, 저는 가끔 봅니다. 저는 와, 신혜식 신혜식, 보고 이봉규,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기 고성국 예. 다 예. 윤석열 쪽으로 썼습니다. 예. 한동훈을 욕합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욕해요. 예. 예, 이거 단일 보면- 대우가 되어 있어요. 신혜식 거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습니다. 방송도 오래 같이 했었고 예. 신의 한수죠, 신의 한수. 예. 예. 신의 주 한수. 양반 대통령 나가야 돼. 아, 좌우가 다 좋아해. 신혜식 대표 지금 테러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테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의 테러는 다른 게 없다. 예. 뭐 이재명이나 뭐 박근혜는 칼을 맞았지만 예. 시장 가지 마라. 예. 시장 가면 누가 뒤에서 예. 머리에 뭐를 확 뺄 수 있다. 아 머리 일단은 그 이미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방송에서. 다른 그러면서 테러가 아니라 이 테러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장신구를 를 뺏어갈 수 있다. 뺏어가는 테러를 하면 이제 와르르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이런. 아주 진지하게 예. 다른 테러는 병원에 가지만 이런 테러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개망신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혜식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까? 고성국은 아예 지금 예. 101석으로 가자. 어차피 안 된다. 아 진짜요? 정말 그러니까 백일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탄핵만 피할 수 있는 네. 예. 탄핵뿐만이 아니죠. 네. 만약에 그 법률 국민의힘 거부가 의석이 가능하니까요. 100석 미만이 된다 그러면은 예.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윤석열과 아삼육이거든. 예. 그러니까 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개헌으로 해서 임기 단축, 임기 단축으로 해서 윤석열이를 집에 보내자. 네. 그 슬로건이 그거 아닙니까? 네. 3년은 너무 길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예. 참 이게 어떻게 그 앞으로 흘러갈지를 잘 그래서 모르겠. 이제 좀 마무리를 지면 예예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상황이 지금 저는 촉박하다. 음. 시간상으로는 이게 뭔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감정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이종섭 또 와 있고 음. 그리고 비례도 아주 마음이 이제 다 털어졌고 예. 주기한이 또 안 해줬어요 아직까지도.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덮고 민주당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생겨야 되는데 예. 그 여지가 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거 하나 더 나왔잖아요. 음. 아, 뭐 우리 또 두 분도 친할 수도 있고 제 친구 남국이. 김남국. 남국이 또 하나 나왔죠. 왜냐면 네. 남국이가 이제 더불어 민주연합으로 들어가면서 입당을 하면서 또 민주당이 역시 이 의정 활동 안 하고 코인질 해댔던 의원을 받아줘가지고 이 꼼수다 이거를 또 하나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김남국 씨가 이번에 출마합니까? 출마 안 하는 당에만 거고요. 가요. 당에만. 네.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들어간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상위 순번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기호,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사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다 하더라도 뭐 민주당하고 담쌌습니까? 민주당 사람이에요. 백약이 무효인 게 이종섭이나 지금 비례 갈등이나 대통령실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안 되고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이제 이낙연 등의 아니면 민주당 내부 욕하는 인간들이 네. 답답해진 것 같아요. 다 있어 아직까지 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뭐 친명행 비명행사, 친명행제 네. 그따구 얘기하는 제 SNS 친구 중에도 많아요. 네. 그냥 네가 싫잖아. 민주당이 민주당 싫잖아. 네. 그래놓고 막 정의로운 척하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이분들이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슈가 글로 자꾸 가다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나 아까 말했던 청와대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팀은 민주당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민주당 이슈는 사실은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 전략이 저는 나름 괜찮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그 골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이 한 포인트를 저격을 하면 그 골대를 바로 다른 데로 옮겨버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운동권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임종석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북 얘기 나오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진보당 후보들 문제되니까 요것도 이제 정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 추천 몫의 종북 논란이 있는 후보들을 민주당에서 빠르게 정리해버리니까 국민의힘에서 타겟 삼을 만한 곳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 후보들 중에 요거 타겟 삼아서 문제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A 문제 삼고 B 문제 삼고 C 문제 삼고 D 문제 삼고 그렇죠. 지금 돌림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봉주 의원을 잡았는데 정봉주 의원이 이제 빠르게 좀 이렇게 그만두게 돼버렸고 거기다가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양문석인데 양문석 예. 크게 큰 게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대화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으로는 민주당의 악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현재는 별로 없어 보인다. 예. 왜냐하면 이종섭 건이 또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예. 짜실하게 김남국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화제가 안 되죠. 김남국 얘기가 지금 이종섭이나 예. 지금 이쪽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 김남국이 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무슨 공천을 받았습니까? 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 입당한 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입당하면 안 되나? 지역구로 갔던.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에 본인의 어떤 그 입당의 변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그 입당의 변을 그리고 밝혔습니다. 그 김남국이 더불어민주연합 들어간 게 뭐 대단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저에는 네. 김남국을 그동안 열심히 양마화했잖아요. 예, 예. 코인 관련해서. 근데 코인 관련해서 수사받았는데요. 하나도 결국 무혐의 됐죠, 거의 다. 하나도 이게 뭐 무슨 기소가 됐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초반에 지금 언론들이 개뻘짓을 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초반에 그 코인 문제는 논란이 됐을 때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는 어려울 거라 얘기 나왔잖아요. 남은 거는 이제 사실은 그거죠. 상임이나 이렇게 국회 본회의, 뭐 상임위에서 이제 했다는 그 부분은 본인도 사과를 하긴 했어요. 예, 예. 이제 그 부분만 남은 거야.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본회의장 예. 혹은 상임위원회 예. 회의장 거기서 저 누드 사진 보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가야죠, 사실. 같이 가야 돼. 그 사람들이 그만큼 김남국만큼 욕을 먹었나? 안 먹었죠. 예. 결국 남은 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김남국 의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더 그 사람이 자기 집까지 던진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의 가능성은 불태워버렸어. 근데 그런 김남국을 왜 또 욕해? 그 악마화된 이미지만 남으니까 그런 거야. 이거는 한 사람을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 짓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괜히 또 얘기를 꺼내버려. 아니요. 아니 왜냐면 이제 언급이 나왔어요. 이슈는 실제로. 끝났습니다. 이슈는 네. 끝났고 결국 선거가 제가 이렇게 선거 이게 보면 이렇게 이 물결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예, 예. 흐름이 흐름, 있어요. 흐름. 흐름이 쫙 이렇게 흐름. 이게 전투라고 보면 예. 큰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 이런 얘기가 제가 했는데 예. 흐름을 굳이 말하면 사실 아니었는데 예. 굳이 말하면 공천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이 위에 있었고 민주당이 밑에 있었고 이런 구도였는데 공천이 끝나고부터 밑으로 국민의힘 떨어지고 민주당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흐름을 딱 그려보면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려보면 선거 때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난 대선 때 흐름을 좀 그려봤어요, 이렇게 쭉 예. 물결을 그려보니까 와요 지금 와요? 이틀 후에만 선거를 했어도 아. 당선이었습니다. 그 흐름상 살짝 덜 올라갔을 때, 아. 0.7 덜 올라갔을 때, 아. 그때 딱 선거를 한 거야. 아. 근데 이번에는 흐름상으로는 사실은 원래 흐름상으로는 한 번 더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민주 내려간 다음에 한 번 더 할 국면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은 조심스럽게 예.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없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없을 것 같아. 아니,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래 보입니다. 저기 그
이제 어느 정도 선거를 여러 번 또 평론하고 제가 또 아주 짧게 선수를 한번 뛰어봐서 그렇죠. 네. 느끼는 건데 짧지만 굵게 짧고 굵게 이게 매년 소환되는 김용민. 그 선거 때마다 의문의 예. 1패, 2패, 1패, 3패 2패. 연패를 당하는 김용민이가 많이 패배를 당하지만 그러나 촉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예. 막히죠. 사실 지난 대선은 제가 뭐 저기 예측을 실패한 그 거의 유일한 예. 그런 그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선 때 아니 저는 이거거든요. 정계 입문 1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예. 그랬고요. 이번 총선 이미 2월에 막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을 때 제가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보수가 과표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천이 다 끝나는 3월 20일 이후에 여론조사를 봐라. 그렇죠. 물론 저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저 유시민 장관도 유시민 얘기하고 장관 그랬는데 따라한 거 아닙니까, 형님? 유시민이 내 뒤에서 역시 예. 역시.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3월 20일은 3월 21일, 3월 22일 그때는 저기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후보 등록할 시점이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는 어떻게든 후보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예. 그 이후부터 나오는 3월 20일 조사분부터 나오는 결과를 보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비례대표 지역구 다 합쳐서 100석이 안 될 안 수도 있다. 되게 이런 얘기가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고개 쳐드는 게 안 아니라 되게.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형은 고개 쳐들어도 돼요. 예. 선거에 뛰는 사람들이 아주 겸손하고 고개 쳐들어야지. 근데 내가 지금 저 곰곰이 지금 매일같이 모든 여론조사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판세를 보는데 권역별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그 다른 지역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같이 가죠. 지금 수도권 네. 뭐 호남은 뭐 진작에 볼 것도 없고. 뭐 거기는 거의 결정이 됐지만은 네. 수도권은 지금 매우 심상치 않아요. 지금 흐름이 그 서울의 지역구가 49개죠. 49개, 예. 49개고 그리고 경기도가 60개, 60개. 그리고 109개. 인천이 14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3개입니다. 122. 122. 예,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 아니 서울이 48. 하나 48. 줄었어. 예, 그 노원 갑이 노원을하고 그러네요. 합쳐졌죠. 예. 122개입니다. 예. 그때 여기서 그 서울 같은 경우 서초 강남 송파? 거기 포함해서 네. 될 만한 곳. 이거는 그러니까 판이 굳어져서 바뀌기 국민의힘이 어렵다. 될 만한 곳 얘기하는 아, 거죠? 네. 판이 굳어져서 여기는 바뀌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힘 네. 지역은 6군데. 네. 뭐 서초 강남 송파 서초 아니에요? 강남 송파죠.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한 군데. 옹진, 옹진, 강화 옹진, 옹진이죠. 네. 옹진. 그리고 네. 경기도가 저쪽? 분당갑까지 포함해서 3개. 근데 분당갑도 지금 분위기가 안 그래요. 분당갑도 지금 분위기 안 조금 쉽지 않아요. 최근에 그렇죠. 지금 예. 오늘 뒤집히고 보니까 있어요. 저 안철수가 살짝 지는 뒤집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격전지죠. 분당갑까지 치면은 경기도 60군데 중에서 2군데.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은 10개가 안 10개거나 돼요. 10개가 안 되거나 돼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수도권 122석 중에 112석이 만약 민주당한테 간다면 이 지역구 사실 민주당 아니고 국민의힘 아니고 당선될 곳 당이 없잖아요. 112개도 뭐 저도 앉아서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이거 하고 있겠지만 충청도가 심상치 않아요. 충청도 예컨대 지금 눈에 띄는 게 네. 홍성 예산입니다. 그 홍성 그 예전에 홍문표가 사선을 하던 곳이고 강승규가 지금 갔죠. 양승조 대통령실 예. 시민사회 그렇죠. 수석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금 도전을 하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경북에 가까운 지역구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는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지금 거의 붙었거나 많이 붙었어요. 약 네.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게 흐름이라 하는 거는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가면 충청도 압승합니다. 가능해요. 네. 충남, 충북, 대전까지 세종까지 압승하면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꽤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개를 쳐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아니, 때문에 우리는 쳐들어도 돼요. 국민의힘 의석만 한번 분석해 예, 봅시다. 해보죠. 고개를 쳐드는 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분석하고 어차피 쳐드는 거잖아요. 힘 나머지는 어느 당이 되든 아 상관없어. 상관이 아, 없다. 상관없고. 뭐, 일단 그 국민의힘에다 포커싱을 하자고요. 자, 해보자 그래. 그 예. 부산이 중요하죠. 이제 부산이 18개 의석인데요. 어제 그 9개 조사가 나왔어요. 네. 부산 MBC, 부산일보 그리고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했는데 네. 9군데 중에서 4개, 5개. 네. 4개는
민주진보, 네. 5개는 국민의힘입니다. 예. 자, 이 중에서 이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5개 중에 3개가 박빙이야. 자, 자, 4대 5도 놀라운데 국민의힘이 확실히 앞서가는 게 2군데밖에 없어. 이런 구조 속에서 다른 지역구도 지금 뭐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절반을 만약에 가져간다. 부산에 절반 가져오면 난리 해운대하고 납니다. 사상이 높은 거죠, 형님. 그렇죠. 네. 거기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9석, 10석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 절반 갖고 온다. 야, 이러면은 사실은 또 이 TK에서는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건데. TK TK. 25개죠. 25개. 네. 울산에서 지금 한 군데, 경남에서 한 서너 군데 치게 되면은 와. 그럼 이래 되는 거예요. 울산이 지금 울산 북구나 뭐 울산 남구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울산 남구가 지난번에 그 네. 작년 4월에 선거에서 시의원 선거였을 거예요. 구의원 선거였나? 바뀌었던 구의원 거죠. 선거.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울산 남구에서 박빙이었는데 살짝 앞서서 이겼죠. 이겼어요. 민주당이 이겼어 거기서. 울산이 이제 동구, 남구, 북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울산이 2석 지금 2석 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 네. 뭐 경남 쪽은 이제 김해 같은 김해 2석, 양산 그리고 또 지금 창원도 좋아요. 성산이나 창원, 그렇지. 성산. 네. 그 창원시장 했던 분은 허성무. 허성무. 그 진해 황기철 후보도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이고 국민의힘 좀 앞서는 곳인데 황기철 후보가 지금 이긴 조사 그것도 월등히 이기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그렇지. 그 조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굳이 좀 예상을 해보면 예. 우리 국민의힘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예. 국민의힘이 부산을 사실 전권을 해야 되거든요. 전 지역 다 승리를 해야 돼. 한 서너 개 아니면 대여섯 개 빼고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15개 정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그 최근에 뭐 여의도 연구원 어쩌고 얘기 나온 보도 보니까 95에서 99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한 10석 한다고 칩시다. 아니 수도권 10개. 122개 중에 10개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당이 선거에서 이길래야 이길 할 수가 수 없지.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나머지가 충청도나 뭐 이런 데서 몇 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고 거칠게. 수도권에서 10석 10개. 그리고 대구 경북 다 가져간다고 치고 25개죠. 25개입니다. 대구 경북이. 다 그리고 가져갔죠. 뭐 울산에서 저기 부울경이 PK 부울경이 이제 40석인데 그 중에서 30석을 한다고 치더라도 30개 하죠. 예, 하겠죠. 아니지 30석은 근데 너무 30개 적지. 하면 이게 좋은데 25개나 20개 하는데 망하는 거야. 예, 그러면. 25개 정도 한다고 치죠. 예. 25개. 대경이 얼마야? 25개, 50개. 개. 두 개 합쳐서 이제 50개. 네. 수도권에서 10석. 그리고 60개. 충청도에서 한 10개. 10개. 그럼 7, 80? 그게 100석이 안 될 가능성이 그게 다예요. 충청도 강원 합쳐봤자 10석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70에서 80 지역구야. 그리고 이제 비례가 이제 13개, 15개 정도 된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95 정도 결론. 95. 예.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예. 100석 미만이 되면은 그 순간에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윤석열의 우군이 될 수가 없어요. 요 기준은 뭐냐면 국민의힘만을 본 거예요. 그 나머지가 민주당 한다는 뜻이 아니고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뭐 다른 개혁신당, 정도 또 있으니까 그 낙엽이 형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는 뭐 네. 찬물을 좀 끼얹어 보면 아직 20일 저희 이제 기준으로 이제 19일 남았기 때문에 19일도 사실은 이렇게 짧게 그렇죠.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190일. 있으니까 190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상파 쪽에 한 발 걸친 사람들의 논평이고요. 그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뭐 부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이런 그 야매 평론가, 제야 평론가의 시각에서는 예. 지금 이미 11월부터 네. MBC가 그 고정 패널 상대로 해서 패널 조사하고 있죠. 패널 조사하고 있는데 11월, 12월, 1월, 2월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네. 이미 다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를 너무 못한다. 예. 이게 55%가 항상 넘었습니다. 저 대구의 심지어 이게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다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가 오늘 녹화장 오기 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컷오프 당한 모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와 진짜 총선 이후에 뭐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고 줬다는 거야 한마디로. 서민 물가, 민생 물가 이거 못 잡아가지고 큰일인데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 근데 뭐 우리 영감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심한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바에서는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했던 거 다 나오니까요. 10바에서는 똑같은 김용민 형이나 저나 그 위에 이제 여론 흐름, 예. 뭐 여론조사, 공정, 리얼미터, 온데사 네, 했을 네, 때 네, 네. 40% 난리 났어요. 지지율 40% 한다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좋다고 막 대통령 긍정평가 40 나왔다고 난리를 쳤는데 아유 등신들. 우리는 아유, 그때 진짜. 계속 그랬어요. 그거는 잘못된 표집이고 예. 또 지금 애들 대기하다가 전화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표집이 된 것까지 고려해보고 숨은 어떤 이번 선거의 밑바탕은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의미 없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준 게 너무나 지금 돌이켜보면 고마운 게 이걸 보고 대통령실이 좀 착각 내지 위안삼거나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기니까. 이대로 가면 아니, 우리가 이긴다. 저 지금 조선일보에서 넘어온 그 여의도 연구원장 있어요. 네. 홍영님이라고. 네. 예. 그 양반이 여론조사 전문 기자인데 여론조사를 잘 모른다고 하대. 얘기 듣기로는. 또 지난번에 그 저기 김태우가 된다고 강서구청장. 그렇죠. 아 그래요? 뭐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썰이 있어요. 아유 어? 참. 그 이번에도 무슨 보고를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원 데이터 자체가 잘못했어요. 뭔가 좀 많이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그런 데이터다 보니까 예. 그 지금 윤석열도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지금 네. 오판하고 있어요. 그 멘탈리티가 이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사실상 선거운동한다, 관권 선거한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의사들과의 정면 대결을 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정말 이 그릇된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 즉 불리하다고 용산한테 대들어? 이거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니야? 네. 어? 네. 이 마인드야. 아까 그래, 좋아. 그러면은 이종섭이 불러드리지. 그리고 저 황상무 내쫓지 뭐. 지금 상황이 그래요. 딱 예. 그래요. 니들 마음대로 해봐. 니들 지금 마음대로 딱 그래요. 그러나 결과가 잘못 나면 다 니들 책임이야.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던 게 그 불안한 동거가 지금 저 말이거든요. 네. 여론조사상으로 그걸 믿었고 근데 사실은 어떨 때는 먹힐 때도 있어.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 네. 여론조사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투표로 하러 안 나오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야구팀은 똑같다. 네. LG가 못하니까 LG를 안 보러 온다. 그렇죠. 한화가 못하니까 한화 이걸 못 보는 거죠. 하나는 저는 그래서 10년 지지율이 낮아 보이죠. 예. 지지율은 항상 있어요. 하나 네. 충청도 분들이 있죠. 좋아합니다. 이제 샤이 한화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그런 어떤 착각 때문에 저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 좋았던 게 좀 요 칭찬 비슷한 걸 좀 해주고 싶은 게 예. 유시민 이사장하고 예, 예. 유시민 작가하고 예. 여론조사 꽃이 좀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여론조사 꽃의 어떤 샘플 엄청 많이 한 그 뭐 몇 여론조사 억짜리를 돌리니까요. 계속 보여주고 예. 또 유시민 이사장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명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무리해서라도 나오시더라고. 방송에? 재판도 받아 보셨으면서 그것 때문에 아. 저랑 하다가 한번 해가 아. 좀 예. 안타까워 죽겠는데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간에는 반드시 나오십니다. 나와서 지금 언론들이나 걱정하지 마라. 레거시 언론이 문제 삼는 거 이거 프레임이니까 걱정하지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그때 그 응축됐던 게 그 공천이 끝나면서 빵 터졌고 이슈들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이게 예. 증폭된 겁니다. 예. 예. 지금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좀 무료하긴 해요. 너무 지금 뭐 야권이 뭐 전망이 좋다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방심해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예. 뭐 이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아유,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죠. 예, 그 이 대표 말씀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예.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유권자들한테는요. 예. 특히 그 윤석열을 심판해야겠다는 분들한테는 좀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어요. 중앙당에서는 좀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고 예. 지역구에서는 내가 이긴다고 뻥을 치고 예. 그게 전술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역구에서는 이제 내가 잘한다 하니까 지역구 사람들은 더 예. 투표로 나오고 예. 중앙당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힘드니까 예. 동정표를 좀 더 받는 뭐 아. 그렇게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는 뭐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예.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 한 50대 초반이었어요. 예. 근데 사실 사전 투표 생기고 나서부터 60이 항상 넘었었거든요. 많을 때는 뭐 70, 60 후반까지 갔는데 예. 이번 선거는 전 조심스럽게 예. 60 후반에서 70 초반까지 갈 그러니까 수 있다고 높다 봅니다. 이거잖아요. 매우 높을 것이다. 예. 그 높은 것은 모든 게 국민의힘한테는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투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60% 넘고 70% 넘는다면은 분명히 민주진영 그 정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투표율이 될 것입니다. 김태우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태우 투표율도 우리 그때 막 얘기하면서 뭣도 모르는 종편 평론가들은 뭐 50 초반 가는데 사전 투표 때면 엄청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본 투표는 안 나올 것이다. 근데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예. 나온 만큼 그만큼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게 얘기지만 60 후반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예. 60 후반이 나오고 그게 또 큰 역할을 하는 게 조국혁신당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조국혁신당이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는 민주당의 왼쪽에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약간은 민주당의 그 틈새 중도층에서 투표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나온 김에 정의당 찍고 하지는 않나요? 나온 김에 국민의힘 찍고 하지는 않아요. 예. 나온 김에 민주당 찍고 하는 매우 높거든요. 또 그런 효과가 저는 또 있으면 투표율은 매우 높아진다. 오늘 여론조사는 뭐 우리 용민 형이 다 보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비례 뭐 선호도 지지도 이런 거를 보니까 30.1까지 나왔던 게 엄청 마지막이었던 높다. 것 같거든요. 이게 리서치 뷰 거였나? 와.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아니 정권 심판 정서가 높은 선거에서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곳이 여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조국혁신당의 지지도가 높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 이제 사실 민주당은 예. 아무래도 중도 정당이고 예. 또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 그리고 보수까지도 다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말을 참 가려합니다. 네. 막말에 민감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뭐 사실 뭐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3년은 너무 길다. 중도에 끌어내자. 예. 뭐 그걸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이 심판 정서, 분노. 예. 이거 제대로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 민주당도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예. 사실은 뭐 몰빵론보다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예. 아무래도 다수 의석을 가질 거니까. 예. 우리가 제대로 응징해주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오늘부터 좀 워딩이 좀, 세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의도로 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용민 형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포괄 전국 정당이에요. 포괄 정당. 수권 정당이라고 그러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봉주 나라가 봤잖아요. 양문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난리치거든. 예.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없어요. 그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요. 민주당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멘트를 뭐 일부가 좀 해주면 좋고 예. 조국신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결국은 조국혁신당보다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좀 했는데 욕 좀 하더라고. 네가 네. 뭘 한다고. 난 네. 몰라. 내 맘대로 한 소리다. 근데 저는 이제 지역구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 조국혁신당 할 게 없어요. 지역구 나가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냥 그렇지만 공중전만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색깔이 뭐죠? 조국혁신당 색깔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파란색 뭐 무슨 약간 블루 그 아니었어요? 색깔 블루잖아요. 무슨 블루? 근데 그 블루는 보이기 어렵고 예. 이제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 이제 민주당 색깔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예. 결과론적으로는 파이 자체는 늘어날 거예요. 옛날 국민의힘이 있을 때 국민의힘이 1등하고 예. 2등 했나요? 예. 그리고 그 민주당하고 합쳤을 때 예. 50이 넘어갔어요. 제 기억에 26, 26, 21 이래가 50에 가까워졌거든요. 예. 그 50이 넘길 수도 있다. 비례만 따져보면. 아, 네. 비례만 따져보면 50이 넘어가면 이거 자체가 25석 정도 넘어가요. 27, 6석 넘어간다면.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좀 더 받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럼 뭐 이제 그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우리 형님은 조국혁신당 몇 석? 저는 한 10석 할 것 같은데요. 10석? 저는 어쨌든 9석 하겠습니다. 9석. 9석? 쉽지 않아. 두 분 다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네. 왜냐하면 어디는 막 15석도 얘기하는데요. 네요. 25석 그러죠. 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100석 미만이 된다면은 15석도 가능해요. 가능한 얘기예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30%대거든요. 근데 네. 그 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해보면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이제 지역 여기가 47개인데 47개 중에 지난번 기준으로 보면
그 비례 19개 먹고 국민의당이라는 그 비슷한 당이 있어요. 네. 3개를 먹었어요. 예. 21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1개를 먹어요. 20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예. 지금은 그만큼은 안 가겠지만 하면 15개 이상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나머지를 다 갖고 오는 전략을 쳐야 특히 정의당께 저는 지난번에 정의당 거 네. 있었잖아요. 예, 5개. 예, 정의당 많이 5개, 가져왔죠. 국민의 열린민주당이 3개거든요. 네. 8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8개 하고 민주당 17개입니다. 그럼 25개거든요. 거기서 좀 더 가져간다면 30개 가능한 거죠. 30개를 갖고 이 야권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연합, 예. 조국혁신당. 예. 에이, 개혁신당 하나 줄게. 예. 개혁신당 하나 가라. 잘해라. 소나무당 뭐 모르겠다만 뭐 있다면 그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합쳐서 예. 30개가 된다 그러면 예. 압승한 거죠, 사실은. 야, 그러면 굉장히 이제 두 분 다 긍정적인 전망을 민주당 혁신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죄송합니다. 했다. 예. 국민의힘에 좀 부정적인 전망을 저는 오늘 그래서 엄경영 씨랑 내기를 좀 엄경영 씨 아직까지 170개입니까? 저랑 의석당 하나 10만 원씩 하면 어떨까요? 네. 만 원씩 가볼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기 우리 형님은 저번에 그냥 1억 주신다 했잖아요. 네. 저녁에 다시 짚어드리지만 1억. 저녁에 YTN 라디오 진행하시는 신율 형님의 예측. 신율 형님의 예측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70석을 가져가며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00석에서 110석을 가져갈 것이다. 한강벨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불리하지 않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기가 힘들어졌다.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과반은커녕 일당도 어렵다. 이분들 자기 바람을 하는 거예요. 희망회로예요? 자기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죠. 아니, 그럼 물어봐. 신윤 교수 어디 찍을 건데? 엄경영 씨 어디 찍을 거예요? 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말이죠. 난 진짜 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자기 희망을 얘기한다고 그걸 미디어에서 받아 실어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런 그 데이터를 상황인데 열심히 분석해서 그 예. 나름대로 맥을 짚는 사람들은 뭐가 되고 뭐야 대체 이게? 아이고. 그거를 방어하기도 좀 그 뭐랄까 이제 되게 신사적으로 학구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여타 방송들이 있잖아요. 누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뭐 이제 민주당 패널들이 이제 그 170석 한다는 국민의힘을 170석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나이스하게 그 방어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방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최병mon가 그분하고 이 엄경모 이렇게 이 사람 모여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병천이 형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모르죠. 최병천. 병천이 형이 또 말이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 나 몰랐네. 그러면 안 되지. 병천이 형님이 민주당 130석 이렇게 얘기 안 했나? 120석? 120석. 근데 더 올라갔어. 더 올라갔어요? 네. 몰라 지금 다 선거 때 가면 아니, 또 더 세상에 바뀌겠네. 선거 전에 이렇게 네. 전망이 날마다 바뀌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왜 실어줍니까? 네. 왜 저희 방송 실어줘요? 보세요, 그러면. 이게 참 나 참 정말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야, 미디어 종사자 여러분들, 부끄럽지도 않냐 그런 인간들 저기 너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보수 정권 때는 신율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나도 실은 민주당 지지자였다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이동영하고 김용민이하고 친한 척해. 예.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하지만 YTN 사랑합니다. Y10 좋아요. 저도 Y10. 저는 지금 날아가기 직전에 목이 이마에 날아갔어요. 예. 관계자 징계라고 센걸 저 봤어요. 기사 보고 나서 형님한테 연락. 이유들 저는 왜 징계 먹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고 예. 자세히 읽어보니까 왜 정통영 출연시켰냐 이거예요. 네, 정동영의 무슨 말을 보도했다고. 아니 그 내용은 다 이유가 없는데 네. 정동영을 출연시키기 잘못돼가지고 어제 정동영 장관 전화 왔더라고. 미안하다. 전화 오긴 아니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생방송 인터뷰 중에 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방송 심의기관이 굉장히 좀 그렇죠. 관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출연시켜가지고 얘기 듣다가 어쩌다 좀 문제가 될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심의를 해. 문제될 발언도 아니에요. 또 징계를 해. 이거는 왜 정동영 출연시키냐 이런 얘기지. 그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하여튼 이거 지금 완전히 진짜 저희도 놀랐던 게 YTN도 처음 받아보는 징계라서 네. 관계자 징계가 되게 센 징계거든요. 네. 요번에 지금 관계자 징계 신장식 한 3개 맞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걸 하나 맞았는데 저야 프리랜서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제 PD나 예. 어린 PD나 이거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약간 멘붕에 빠진 저 상태. 징계 받으면은 또 이제 그 실제 직원들은 그러니까 준비할 그분들 것도 많고 나중에 대처해야 될 것도 승진 많다 또 문제가 보니까. 되고 사실을 네. 가만 안 놔두나 너들 네. 두고 보자잉. 나는 감옥 보낸다잉. 예, 꼭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제 YTN 사랑합니다. 저는 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해요. 국민의 방송 네. YTN.
예, 우리 두 형님께서 또 라디오 방송 얘기를 신나게 떠주셔가지고 아무튼 예, 오늘 조국 혁신당 얘기까지 꺼내 보면서 오늘 두 분이 거의 그 선거 결과를 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다 얘기해줬어요. 일단 저기 국민의힘이 설마 100석을 안 넘기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이란 게 그렇죠. 흐름이란 게 너무 무섭고 네,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너무나 강력하게 회오리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결과를 쉽게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만약에 100석 미만의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은 그동안 여권은 개뻘짓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짚어줄게. 의대 정원 문제하고 물가 네. 문제. 네. 875원짜리 그 물가 얘기해야 대파 됩니다. 문제. 이 두 가지가 나머지 이슈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이종섭 플러스 이 의대 부분하고 의대가 정권 퇴진하겠다라고 예. 주수원가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위원장이 네. 개인 의견을 하지만 예. 같이 갈 가능성 매우 높고요. 다음 주부터 3월 25일부터 의과대학 교수 다 사직을 합니다. 예.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하고요. 물가는 뭐 더 지금 치솟는 상황이고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거예요. 다 나옵니다. 의사들이 나와서 의사들이 원래 저걸 찍어야 되는데 딴 걸 찍을 겁니다. 그렇죠. 의사들은 이미 그 지역의사협회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도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좀 보수적인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번에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의대 교수를 사직하는 거 보면서 대거 이제 그 지지세가 좀 돌아선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위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20일 동안 의료계가 돌아올 일이 없어요. 의료계로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20일 동안 그럴 거란 말이야. 윤석열이가 뭐가 예쁘다고. 네. 이러면 20일 동안에 그 우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이걸 선거에 이용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 의대 정원 다 늘려버렸어 벌써. 2,000명 던져버리고 서울은 0명, 지방은 2,000명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심지어 뭐 보면 나 한편을 보면 내가 좀 가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무 못해서 왜 저렇게 하나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심지어 대구 지역에서 컷오프 대신 지역구 모 의원조차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인가? 예. 몽튀기. 아니면 그분 아닙니다. 칠성시장에서 몽튀기를 이제 그 갖다 놓은 그분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그 뭉티기 다 먹고 그 대구시청 가가지고 설사를 했던 거 아니야? 그분은 아닌 걸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아니 그래서 물가 얘기는 잠깐만 하고 끝낼 건데 기름을 부은 거죠 뭐. 대파. 아니 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경제를 모르시지?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이걸 보고 나서 뭘 안다고 괜히 얘기했다가 긁어부스럼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뭘 알고 저런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모습인데 아마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더 나갈 때마다 다 안 좋으니까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게 물가 875원짜리 대파하고 이재명 대표는 딴 데 가서 5천원짜리 대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가하고 의대 정원이 큰 이슈로 아니 예전에 MB가 그랬나? 그 정확하게 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배추값이 너무 오르니까 막 그러면 양배추 먹으면 된다. 와 진짜요? 진짜요?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얼핏. 그 빵 없으면 뭐야? 라면 빵 없으면 라면 먹어라. 아니 나 이거는 마리 안토네트가 라면이야. 빵이 없으면 빵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그랬나? 아니다. 아무튼 빵 없으면 밥 먹으면 된다 했나? 아무튼 뭐라고 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얘기한 것도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정리하자면 정권 심판 정서를 뒤집을 만한 상승 모멘텀을 정부 여당이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 빠질 것이다. 더 빠질 것이고 실제 좀 어떻게 한번 주워 담아보려고 이종섭을 귀국시켰는데 이종섭도 계속 화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MB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너무 배추값이 올라서 배추김치를 못 먹는데 나는 양배추김치를 먹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배추를 못 먹으면 양배추를 먹으면 됩니다.
양배추를 드십시오. 잘해. 나 그런 생각을 막 갖고 있어. 잘해. 2010년 9월. 아, 잘해. 예, 고소하지 마세요, MB님. 좋습니다. 오늘 유일무이한 정치 디프리츠 10바 오늘 두 형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장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